네, 연립 1차 방정식의 그 세 번째 단원이네요. 개념원리 122페이지에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활용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뭐가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식을 세워야 하는구나 이거죠. 네, 그 활용 문제다 보니까 문장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써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미지수를 설정하고 조건에 맞게 문제의 뜻에 따라 식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그런 거에 대한 집중 연습이 활용 단원인 거죠. 자, 연립일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우리 앞 단원에서 뭘 했죠? 그렇죠. 부등식의 활용을 했었죠. 네, 부등식의 활용도 문장제 문제고 당연히 미지수를 설정하고 식을 세웠었죠. 부등식에서는 미지수가 한 개로 세워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가 설정이 됩니다. 교재에 써 있듯이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 y로 놓는다 이거죠. 미지수를 두 개로 설정한다 이거예요. 미지수를 두 개를 설정을 하면 당연히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연립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식을 중괄호로 묶어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 자체에도 식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식이 두 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요 단원은 미지수를 두 개를 설정하고 그리고 식을 두 개를 세워서 걔를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미리 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지수를 두 개 설정하는 것은 굳이 아니에요. 미지수를 하나로 설정하고 나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도 행해야 돼. 행하여야 해요. 네, 발음이 좀 이상한데. 결과적으로 수학을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를 많이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난해하게 인식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지수를 적게 두는 건데, 충분히 미지수를 한 개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두 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두 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자연수의 합이 10이래요. 그리고 그 두 자연수의 차가 4랍니다. 그 두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수를 x, y라고 하자. 그러면 합이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차가 4래요. 그러면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x-y가 4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연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감법을 쓰는 거예요. 두 개의 식을 더하자 좌변끼리 더했더니 2x가 되고 우변끼리 더했더니 14. 그러니 x는 7이구나. 그럼 x가 7이면 y는 3이 되는 거죠. 해서 두 숫자는 각각 7과 3이야 라고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그냥 방정식 있죠. 그것처럼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 합이 10이래요. 그러면 하나의 수를 x라고 두면 다른 수는 그렇죠. 10-x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수를 설정을 해놓고 두 수의 차가 4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로 하자. x가 더 크다고 하자. 그럼 x에서 뺍니다. 10-x를. 그 값이 4다 이거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0 더하기 x니까 2x는 마이너스 10 이항하면 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7이 되고 x가 7이면 10-x 또 다른 수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수는 7과 3이야.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로만 설정해서도 문제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오케이? 물론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지만 이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로만 설정할 수 있으면 과감히 하나로만 설정을 하고 식을 하나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도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미지수를 2개를 설정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활용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곳은 활용 문제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뭘 강조하냐? 수학에서 공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을 학습하면서 좀 자기도 모르게 쌓았던 수학적인 상식. 그래서 공식과 상식으로서 이 문장제 문제 안에 있는 식을 세운다 이거예요. 자, 몇 개의 형태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자연수에 대한 문제 10의 자릿수가 x이고 1의 자릿수가 y면 당연히 그 친구는 10x 더하기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의 자리가 x이고 1의 자리가 y라고 해서 얘를 x, y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쓰면은 x 곱하기 y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요. 그러면 1의 자리 y가 10의 자리로 가고 10의 자리 x가 1의 자리로 가니까 당연히 10y 더하기 x 또는 x 더하기 10y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이에 대한 문제 있대요. 자, 현재는 X세래요. 내가 X살 먹었는데 A년 전의 나이. 그러니까 A년 전이니까 당연히 현재 나이에서 그 과거 연도를 빼줘야 하는 거죠. 자, B년 후. 그러면 현재 나이에서 지나가게 되는 그 연수를 더해야겠죠. 이건 상식인 거잖아요. 자, 거리 속력 시간. 아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일반적인 공식이죠. 자, 거리, 속력, 시간 또는 거리, 시간, 속력.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 있죠. 자, 농도도 공식인 거죠. 그렇죠. 자, 소금, 농도, 소금, 물이죠. 그래서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여기는 농도는 당연히 퍼센테이지니까 100분의 얼마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표현해야겠고,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그 다음에 소금물은 농도분의 소금. 자, 그 다음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난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x가 a% 증가하면 그 증가량은 100분의 ax. 증가량, 증가폭인 거죠. 그 다음 증가한 후의 양. 즉 기존에 x가 있고 여기에 100분의 ax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합이 증가한 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a, x. 그 다음 y가 b% 감소하면 감소량은 100분의 by인 거고 감소한 후의 양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y에서 감소량을 빼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1-100분의 b, y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3% 증가하면 증가량은 0.03x, 100분의 3x. 그죠? 100분의 3x. 그리고 증가한 후의 양은 기존의 x에다가 0.03x를 더하니까 1 더하기 0.03x. 오케이? 자, 증가하냐? 감소하냐? 자, 그 다음 1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 워크죠, 워크. 자,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로 놓는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단위 시간, 하루 동안 또 1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미지수로 놓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말은
뒤에 핵심 문제 있으니까 그 핵심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가 있네요. 자, 거리, 시간, 속력 문제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 지점에서 6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가 현재 전체 얼마다? 6km다. 자, 시속 4로 걸어서 가다가 나머지 거리는 시속 8로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이 속력이 4인 거고 자전거를 탄 것이 속력이 8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걸린 시간이 1시간이래요. 해놓고 걸어간 거리를 x 킬로미터, 자전거를 간 거리를 y 킬로미터라고 했네요. 자, 밀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걸어서 갔다,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때 거리. 자, 걸어간 거를 x라고 했으니까 걸어서 간 거리 x. 자전거를 탄 것이 y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y인 거죠. 자, 걸어서의 속력은 자, 걸어서의 속력은 4고 자전거의 속력은 8이니까 4하고 8로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때의 시간을 내가 구할 건데 추가적으로 전체의 양이 전체 거리가 6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6km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 시간은 전체 몇 시간 걸렸대요? 1시간이 걸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1이라고 써 있어요. 1시간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시간을 당연히 더하면 여기 있는 시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시간은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4분의 x시간, 얘는 8분의 y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걸어서 간 거리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6이다. 걸어서 간 거리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6이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6 되겠죠. 그 다음 걸어서 간 시간과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여기 써있죠? 시간 그래서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놓고 이걸 풀래요. 아이고 6분의 1이란다. 정정 8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8을 곱해볼까요? 자 일단 8 곱하면 2x 자, 8 곱하면 y가 되고 자 얘는 8인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y가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에서 이거 뺍시다. 2x에서 x를 빼면 x가 되죠. 그렇죠? 자, 요 놈에서 이거 뺐으니까 8에서 6을 빼야죠. 8에서 6을 빼면 2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x가 2가 되고 y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에다 2 대입하는 거죠. 2 더하기 y가 6이니까 y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걸어간 거리는 2km,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4km. 이렇게 됐어요. 자, 2번. 자, 농도 문제네요. 농도. 12% 소금물과 9% 소금물을 섞어서 10% 소금물 450g을 만들었다라고 됐네요. 12% 소금물 X, 9% 소금물 Y를 섞었다고 할 때 무렴히 답하래요. 자, 섞기 전, 섞은 후라고 했는데요. 자, 12% 농도가 12%짜리, 9%짜리 섞었더니 10%가 됐다고 그러고요. 소금물의 양 12%는 Xg, 9%는 Yg. 섞었더니 450g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소금의 양,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렇죠? 농도 12 곱하기 X가 아니고 100분의 12 곱하기 X인 거죠. 그래서 얘는 자 100분의 12X. 자, 약분은 선생님 아직 안 할게요. 자, 100분의 9Y.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소금량 있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450 곱하기 10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 소금물의 양, 9% 소금물의 양은 10% 소금물의 양. 그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450. x 더하기 y는 450.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자, 100분의 12x, 100분의 9y는 100분의, 저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4500 거죠. 그렇죠? 자, 요거를 풀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합시다. 100, 100, 100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 써볼까요? 12x, 9y, 45 빵빵. 자, 근데 보이나요? 이거 또 약분되는 것이 3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3, 4, 12, 3, 3은 9, 3, 1은 3, 3, 5, 15. 그렇죠? 그래서 4x, 3y, 1500. 자, 일단 쓸게요. 4x 더하기 3y는 1500. 자, 근데 여기 x 더하기 y가 450이었으니까 y를 맞춰볼까요? 그래서 여기 3배 하면 되겠네요. 여기 3y니까 자, 3배 했더니 3x, 3y. 자, 이거 3배 하래요. 그럼 450에다가 3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에다가 2를 곱하면 900인 거죠. 그래서 1350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 두 식을 뭐자? 빼자. 4x 빼기 3x, x가 되고요. 1500에서 1350을 빼래요. 그러면 250인가요? x가 구해졌어요. 아이고, 250이란다. 큰일 날 뻔했네요. 150이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x는 150. 자, 150. 자, y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자, x가 150이에요. 그러면 450에서 150을 빼니까 아이고, 화면이 y는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 소금물은 150g, 그리고 9% 소금물은 300g을 섞었다. 이거예요. 잠시 화면이 좀 이렇게 나온 것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문제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게 활용 문제니까 어떤 것이 미지수고 식이 뭐고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4배이고, 자, 요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의 4배이고 하나 있고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하래.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당연히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0의 자리를 x라고 두고 1의 자리를 y라고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연수는 뭘까요? 10x 더하기 y는 이래야죠. 그죠? 자,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한 거 x 더하기 y 각 자리 숫자 합의 몇 배이고 4배이고 이거에 4배 바로 쳐야 돼요. 자, 그 다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래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2의 자리를 바꿨으니까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 x가 되죠. 자, 그 숫자는 당연히 x 더하기 10y인가요? 자, 그거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요. 그러면 처음 수 10x 더하기 y에다가 27을 더한 것이 되겠죠. 해서 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 풀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자, 얘가 4x죠? 그러면 4x가 2항 해봐요. 4x가 2항 하면 10x 빼기 4x죠? 그럼 6x인가요? 6x. 자, y는 반대로 넘겨볼게요. y는 그럼 얘는 4y죠. 4y. 4y인데 y가 2항 되면 4y 빼기 y. 3y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나눴더니 2x는 y가 됐대요.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입법 쓰려고 그래요. 대입법. y에다가 2x를 다 대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차피 요식도 정리를 해야 하니까 자, 10x 2항 갑시다. 2항 가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자, y가 2항 됩시다. 그러면 플러스 9y가 되겠죠. 그 다음 27. 자, 9로 나눠지죠. 자, 9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이 되겠네요. 자, 이제 y 자리에 2x를 뭐하자? 대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y에다 2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x는 3. 따라서 x는 3인 거죠. 그럼 x가 3이면 y는 뭐가 되죠? y는 6이 되는 거죠. 빙고. 그래서 처음 수는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6, 36이다 라고 구해지는 거예요.
식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고 요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동량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연립방정식 가감법, 대입법을 진행을 한다. 자, 2번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세다 이거죠. 그래 놓고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 나이를 각각 구하래요.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의 나이를 X, 아들의 나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차가 26세니까 X 빼기 Y는 26이 되겠죠. 또는 또 이렇게 하면 되죠. X는 Y 더하기 26이어도 되겠죠. 아무래도 상관없죠. 선생님, 뭐가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아까 썼던 X 빼기 Y가 26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가감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쓰는 것은 대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래요. 그러면 10년 후 아버지와 아들. 그럼 10년 후면 아버지는 X 더하기 10이 되겠고 아들 또한 Y 더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적대요. 자, 아들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적더라 이거죠. 해놓고 이렇게 연립하면 연립방정식이 세워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대입할까요? y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y 더하기 26은 대입하면 되죠? 자, 대입. 그러면 y 더하기 26 더하기 10, 36은. 자, 분배합시다. 3y 더하기 30 빼기 2. 그죠? 30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3y가 이항하면 되겠네요. 3y 이항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 다음 36이 이항하면 30과 계산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따라서 y는 4가 되더라 이거죠. 자, y가 4래요. 그러면 x는 4 더하기 26이니까 30인가요? 그래서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30세, 아들 나이는 4세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핵심 3번.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 학생은 600원. 이날 입장한 어른 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어른 수를 X명, 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이 전시장에서 입장권이 120장 팔렸대요. 입장권이. 그러면 입장한 어른 수와 입장한 학생 수를 더한 것이 120장인 거죠. X 더하기 Y는 120이구나 이거죠. 그 다음 입장료의 총 수입이 83,200원. 그러면 800원 입장료에 X명 들어갔으니까 800X. 그리고 600원에 Y명 들어갔으니까 600Y. 그죠? 800X 더하기 600Y는 83,200. 그죠? 자, 800X 더하기 600Y는 83,200이 되더라 이거죠. 자, 얘를 풀면 되는데, 자, 밑에 거 동그라미 2개씩이네요. 동글, 똥뜨러 동글, 동글. 자, 그 다음 8, 6, 8, 3, 2. 이거 2로 나눠지나요? 2로 나눕시다. 그럼 2, 4, 8이 되는 거고, 2, 3은 6이 되고요. 자, 2, 4, 8, 2, 1은 2, 2, 6, 12. 그래서 4x, 3y, 4x 더하기 3y는 416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가감을 위해서 세배를 하면 좋네요. 자, 세배 합시다. 3x 더하기 3y는 12 곱하기 3, 36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4x 빼기 3x, x, 자, y는 소거됐고 416에서 360을 빼니까 56인가요? 어른은 56명이구나.
그러면 y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56 대입하면 되죠. 그럼 120에서 56을 빼니까 64인가요? 어른은 56명, 학생은 64명이 입장했더라. 4번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 더 긴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갑자기 넓이 구하래요. 그러면 넓이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로가 가로보다 20 더 길대요. 그러면 세로는 가로 더하기 20인 거죠. 이건 아마 대입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70이래요.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직사각형의 얘가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거 둘레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잖아요. 그럼 이걸 쫙 돌린 것이 70이면 가로하고 세로 합은 그렇죠. 36이겠죠. 가로 더하기 세로는 36이구나. x 더하기 y는 36이구나. 식이 세워졌어요. 그죠? 풀면 되나요? 뭐 하자고요? 대입하자고요. 이거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 y가 x 더하기 20인 거잖아요. 그죠? 자, x 더하기 x, 2x, 20이 이항되면 16. 따라서 x는 얼마? 8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x가 8이면 y는 어떻게 될까요? 대입하면 된다니까. 그죠? 8 더하기 20, 28 되더라 이거죠. 가로가 나왔고 세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에 뭘 구하래요? 넓이. 그러면 8 곱하기 28 하라는 얘기죠. 그죠? 8, 8에 64, 8에 16, 224라는 넓이가 나오겠죠. 이제 가셨죠? 자, 이제 핵심 5번입니다.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데 올라갈 때는 3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5로 걸었더니 총 3시간 걸렸대요.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내려왔겠죠? 왜? 올라갈 때보다 더 먼 길을 갔다고 했으니까. 자, 뭐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죠. 올라갈 때는 3km per hour로 갔고 내려온 거. 내려올 때는 속력은 5km per hour. 그죠? 거리는 4km 더 먼 거죠.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올라간 것을 x, 내려온 것을 y라고 하죠. 그러면 x 킬로미터하고 y 킬로미터가 있는데 요 y가 요 x보다 얼마 더 멀다? 4 더 멀더라 이거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4가 됐더라 이거죠. 또 대입법 쓰겠구만.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조건이 전체 시간이 몇 시간? 4시간. 그러니까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을 더하면 4다 이거죠. 올라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내려온 시간 5분의 y는 총 몇 시간? 4시간 이거죠. 이걸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15를 곱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15 곱하면 5x, 15를 곱하면 3y, 15를 곱하면 15 곱하기 4, 5, 4, 20, 5를 오니까 60인가요? 자, 거기에다가 뭐 하자고요? 대입하자 이거죠. y에다가 x 더하기 4를 대입하자 이거죠. 그러면 5x 더하기 3배우 다항식이니까 괄호 쳐야겠죠? 이 값은 60. 자, 3x, 5x, 8x가 되겠네요. 자, 이거 12예요, 12. 그러면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인 거죠? 그러면 60 빼기 12, 48. 따라서 x는 6이다 이거죠. 그럼 x가 6이면 y는 어떻게 될까요? 6을 대입하니까 10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6km, 내려온 거리는 10km로
결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핵심 6번입니다. 창민이가 학교를 가는데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갔대요. 그러니까 형이 조금 늦게 출발했네요. 어느 정도 늦게? 20분의 시간차가 있는 상태로. 자, 여기 집이 있어요. 집에서 창민이가 출발했는데 그때 형은 집에서 그냥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창민이가 출발한 몇 분 후에 20분 후에 형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출발할 때 이미 창민이는 20분 동안 걸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형이 여기 출발할 때 창민이는 아마 여기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창민이는 분속 40m로 걷고 창민이는 속력이 분속 40m예요. 자, 40m per 분. 자, 형은 분속 120이래요. 120m per 분. 형이 빠르니까 출발 지점이 다르더라도 형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만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난대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이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창민이하고 형의 속력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의 시간차가 나와 있어요. 시간차가 몇 차? 20분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얘를 x분, 얘를 y분이라고 할 건데요. x분, y분이라는 것은 창민이는 출발해가지고 둘이 만날 때까지, 둘이 어차피 결국 만나잖아요. 만날 때까지 창민이가 이렇게 움직인 시간. 그리고 y분은 형이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을 이렇게 x분, y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민이는 이렇게 움직일 때 형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둘의 시간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민이가 형보다 20분 더 움직였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형이 여기를 딱 출발할 때 창민이는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y분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때 창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움직여서 만날 때까지 움직인 요 시간이 곧 y인 거죠. 그 시간이. 오케이? 형은 y분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고 창민이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x라는 것은 y에다가 20을 더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식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창민이가 전체 움직인 거리와 형이 전체 움직인 거리는 똑같잖아요. 왜? 둘은 집에서 출발했고 서로 만났으니까. 그래서 창민이가 움직인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40x. 형이 움직인 거리 120y. 서로 다 같더라 이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풀면 되겠네요. 자, 요거 보이나요? 4하고 동그라미에서 4하고 110이니까 4로 나누면 x는 3y라는 것이. 자, 근데 x가 y 더하기 20이라니까 슝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y 더하기 20은 3y. 그래서 이항했더니 얘가 2y가 되죠. 2y. 반대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2y가 20이니까 y는 10이 되더라. y가 10이니까 x는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죠?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이거죠. x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몇 분 걸렸다? 30분이 걸렸다 이거예요. 형우 움직인 것은 10분 걸린 거죠. 핵심 7번입니다.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7% 소금물 450을 만들려고 하는데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각각 몇 g씩 섞으니 5% X g이라고 하고 10% Y g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잖아요. 5% 소금물 X g하고 7% 소금물 Y g을 섞었더니 정정 7%가 아니죠? 네, 이거 보고 이걸 봤네요. 얘가 있는데 자 10%였죠? 그랬더니 7% 450g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X 소금물과 Y 소금물을 섞으면 450이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다? 450이다.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소금량. 이 안에 있는 소금, 이 안에 있는 소금을 더하면 이 안에 있는 소금인 거죠. 자,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100분의 5x. 그 다음 100분의 10y. 약분하는 것은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 얘는 100분의 7 곱하기 450. 오케이? 자, 그런 거 정리합시다. 분모가 100, 분모가 100, 분모가 100 다 똑같아. 그 다음 분자를 봤더니 5, 10, 450. 5로 또 나눠지네요. 5, 1은 5, 20. 얘는 5로 나누면 5, 9, 45죠. 그래서 x, 2y, 7 곱하기 90. x 더하기 2y는 7, 9, 63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 x 더하기 y가 450이래요.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y는 450. 두식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빼면 되죠. 그래서 x 소거되고 y는 630에서 450을 빼니까 180인가요? 네, y가 180. 그럼 x는 y가 180이니까 450에서 180을 빼니까 270이 되겠네요. 그래서 5% 270g하고 10% 180g을 섞었다. 이거예요. 핵심 8번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자, A를 100g, B를 200g 섞으면 6% 소금물이 되고 A를 200, B를 100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대요. 이때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하래.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A를 100 섞었대요. 그러니까 X% 100g하고 Y% 200g을 섞었더니 6%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00과 100이래요. X% 200g하고 Y% 100g을 섞었더니 이번에는 8%가 된대요. 그럼 또 식을 세워봅시다. 자, 식. 이 안에 있는 소금과 이 안에 있는 소금은 이 안에 있는 소금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100과 200을 섞으면 일단 소금물은 3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안에 있는 소금 100분의 100x 플러스 100분의 200y는 100분의 63, 18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거 x% 200이니까 100분의 200x 그 다음 y% 100이니까 100분의 100y 그 다음 여기는 8? 네, 당연히 200과 100을 섞었으니까 300인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100분의 38에 24 동글 2개. 요렇게 해서 식이 요렇게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풉시다. 자, 분모가 100이 다 똑같아요. 그래놓고 분자를 봤더니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있어요. 그래서 x, 2y, 18. x 더하기 2y는 18. 그 다음, 자, 얘도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2개, 여기 동글 2개, 동글 2개, 동글. 2x, y, 24. 2x 플러스 y는 24.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가간법 쓸 거니까, 자, 여기다가 2배 하면 되나요? 그쵸? 자, 2배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2x 2배 했더니
4y. 2배 했더니 36. 2개 빼자 이거죠. 자, 2x, 2x 소거되고요. y 빼기 4y 마이너스 3y. 24 빼기 36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래서 y가 4가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자, y가 4래. y가 4. 여기다 넣을까요? y가 4. y가 4. 그럼 2x 더하기 4가 24죠. 그럼 2x는 20이 되어야겠네요. 그럼 x는 10이 되더라. 소금물 A는 몇 퍼센트? 10%. 소금물 B는 몇 퍼센트? 4% 농도이다. 이거예요. 살짝 어렵죠?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증가 감소네요. 지은이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지은이는 올해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증가하고 여학생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명 많아진 936명이 되었다. 이걸 해야죠. 이건 어떻게 했죠? 작년 변화되기 전 그리고 올해 변화된 후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증감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올해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8% 증가하고 5% 감소해서 26명 많아진 936명이 되었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하고 얘를 미지수로 둔다 안 된다? 안 둔다 이거예요. 1학년 과정에도 있지만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에 있어서 변화되기 전을 미지수로 설정해야만이 식이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인원수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학생 X명, 여학생 Y명. 오케이? 그래서 남학생은 8% 늘었다. 플러스 8%. 여학생은 5% 감소, 마이너스 5%.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플러스 26명이 돼서 몇 명이 됐다? 936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니,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전체 도합 인원수가 있을 건데 26명이 플러스 돼서 936명이래요. 그러면 작년에 남녀 학생 수는 그렇죠. 910명이라는 거 보이는 거죠. x 더하기 y는 910이구만 이거죠. 그 다음 증가량 감소량 증가량 감소량 8% 증가량과 5% 감소량을 더했더니 26명 증가된 거죠. 그래서 100분의 8x하고 100분의 5y 얘는 감소됐어요. 그것이 26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식 정리해야겠죠? 자, 동그라미 분모 100이 없어지니까 동그라미 두 개 붙어야 돼요. 그래서 8x-5y는 2600. 자, 곱하기 5를 해야겠죠? 그러면 5x, 5y. 5x 더하기 5y. 9100에다 5를 곱하니까 5, 1은 5, 5, 9, 45. 맞나요? 네. 그리고 두 식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더했어요. 8x, 5x, 13x네요. 26과 45를 더하니까 2하고 4 더하면 6이니까 7 하나 빵빵이네요. 따라서 x는 500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와 이거 잘못했죠? 이거 잘못했죠? 이거 네,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지금 5를 910에다가 5를 곱하니까 어떻게 9, 45, 450인가요? 참 405, 4550인 거죠? 네. 하하 이런 곱셈 연산에 있어 실수를 하다니.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얘는 7, 1, 5,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 1, 5, 0을 13으로 나누면 얘는 550이 되네요. 자, 그럼 x가 550이에요. 550. 그러면 y라는 것은 910에서 550을 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60명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여학생, 올해의 남학생부터요? 남학생. 그러니까 550에다가 8% 들었잖아요. 1 더하기 100분의 8인 거죠. 그래서 550 곱하기 100분의 108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신나게 약분하고 나눠야겠죠. 그랬더니 594명이 나오네요. 그러면 남학생 594명이에요. 그럼 여학생은 또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936명이라고 하시니까 여기가 594명이면 936에서 594를 빼면 되죠. 그러면 342명인가요? 네. 해서 남학생은 594명, 여학생은 342명이 나왔습니다. 어우, 선생님처럼 이렇게 잔잔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증가 감소인데 미지수 다시 한번 강조. 변화되기 전을 미지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 1에 대한 문제네요. 1에 대한 문제. 앞에 개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키포인트 보세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 1로. 그래 놓고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을 미지수로 두라는데 무슨 말이냐. 효진이와 서연이가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을 효진이가 4일 동안 일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서연이가 8일 동안 해서 끝낸대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거죠. 8일이 걸렸어요. 4일이 걸렸어요. 1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위 시간은 하루 동안에, 그렇죠? 1일 동안에, 하루 동안의 일의 양,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작업 양을 x, y로 두란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자, 효진이하고 서연이가 있으니까 효진과 서연이가 하루 동안 일 동안 작업의 양, 일의 양을 각각 x만큼 y만큼이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일의 양.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효진이하고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일을 한대요. 효진이가 하루에 x만큼 일하는데 8일 동안 일했죠. 그러면 효진이의 작업량은 8x겠죠. 동시에 서연이가 함께 하잖아요. 그럼 8y만큼 했겠죠. 둘이 함께 작업해서 일 끝. 그죠? 일 끝. 전체 일량을 1로 둬라. 일 끝. 자, 그 다음 이제 효진이가 4일이 했어요. 그러면 4x만큼 한 거고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10y겠죠. 했더니 일 끝 이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요것이 하루가 아니고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시간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것을 효진이가 4시간 동안 일하고 서연이가 10시간 동안 일했더니 끝났다. 그때는 1일 동안이 아니고요. 1시간 동안 일의 양. 그러겠죠. 1시간 동안 작업량이라고 할게요. 1시간 동안 작업량.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며칠이 걸렸어요? 그럼 1일 동안. 몇 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동안. 자, 그럼 이거 풀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얘를 어떻게 푸냐? 선생님은 이렇게 풉니다. 그냥 8로 나눠버려요. 그럼 x 더하기 y는 8분의 1인 거죠. 얘는 4로 나눠버려요. x 더하기 4로 나눴으니까 4분의 10, 2분의 5y는 4분의 1.
해놓고 둘이 뺍니다. x를 맞췄잖아요. 아, 물론 선생님 여기다 2 곱하면 되지 않아요? 2 곱해도 돼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다오냐? 아무리 상관없어요. 자, 뺐어요. 뺐더니 y에서 2분의 5 y를 빼래요. y 앞에 1 있잖아요. 2분의 2. 2분의 2 빼기 2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y가 되겠죠. 그 다음 8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럼 얘는 8분의 2잖아요. 8분의 2.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요거의 역수로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랬더니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2하고 8 약분하면 4잖아요. 그래서 12분의 1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y가 12분의 1이래요. 12분의 1이라는 것은 뭐죠? 서연이가 하루 동안에 양이 1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서연이가 혼자서 일을 해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12분의 1을 하면 12분의 1만큼 하면 전체 며칠이 지나면 1 끝날까요? 그렇죠. 12일이 걸리겠죠. 그래서 서연이가 혼자 일한다면 12일이 거쳐야만이 일이 끝난다. 왜? 하루 지나면 12분의 1, 이틀 지나면 12분의 2, 3일 지나면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5, 점점점 12분의 12 돼야만이 1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만약 효진이 구하라면 어떻게 하나? 효진이 1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는 8분의 1 빼기 8분의 1 빼기 y잖아요. y가 12분의 1이니까. 그럼 얘 24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3 곱했네요. 여기는 2 곱했죠. 그렇죠? 그럼 얘는 24분의 1이네요. 그럼 뭐예요? x는 하루 동안의 양이 24분의 1이에요. 그러면 효진이는 24일이 걸려야 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연습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128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현재 핵심 9번하고 10번, 확인 9번, 확인 10번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숙달될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연필 들고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